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방 정리를 하던 중에 이 키트를 발견해서 내친 김에 조립을 해봤습니다. 어, 방 정리를 한 건가? 뭐 그렇고요. 자, 이렇게 만든 김에 우리 업데이트가 뜸해서 빈사지경인 우리 디오라마 TV에 물을 주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키트 소미와 S35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타미야, 프랑스 중전차 소미와 S35 이렇게 박스아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값이 얼마였냐면은 3,800N 플러스 세금.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상자들은 보이실라나? 얼마지? 이거 2,800N이라고 돼 있고, 그 외에 지금 여기 제가 지저분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제 발밑으로 타미야 키트가, 타미야 요만한 크기의 키트들이 한 열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한 3,000엔 정도예요. 요것만 3,800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이 키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나무 위키를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전차는 전통의 육군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정권 하에 독일과 전쟁을 벌였던 1940년 여름 당시에 보유했던 전차 중에서 가장 많은 440여 대를 운영했던 주력 전차입니다. 그 당시에 뭐 주력 전차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적으로 가장 많으니까 옛날에는요, 그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최고의 전법은 포위 선멸이었다고 해요. 포위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군인이 많아야겠죠? 그 옛날에는 군인 하면은 다 육군이었으니까 병력의 수가 곧 국력이었고, 프랑스는 풍부한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많은 상비 육군을 보유한 육군 강국, 곧 군사 강국이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뭐 지금도 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각 유럽 나라들은 식민지 영토와 영토 확장을 위한 그런 전쟁에 나서면서 프랑스도 협상국의 일원으로 1차 세계대전에 866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게 됐다고 해요. 866만 명?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60만, 상비관, 예비군 포함해서 한 65만 명쯤 되나요? 100년 전에 866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런 얘기는 또 세니까 다음에 하고요. 하여튼간 후세에 들려서 널리 알게 된 1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에 걸맞게 866만 명 군인들이 참전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였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관총 같은 게 생기면서 철조망으로 방어되는 그 방어 진지를 이 보병으로 돌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무기의 투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적이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코앞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백병전과 근접전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병력이 많은 쪽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전투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랬는데 기관총하고 철조망이 있으니까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적의 전선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만 봐도 전사자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죽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역사니까 알아보자면 1차 세계대전에 프랑스만 866만 명이 참전해서 군인이 136만 명이 죽고 420만 명이 부상. 136만 명이 죽었대요. 이 수가 136만 명이면은 어마무시한데 70년 전에 우리나라 6.25의 전쟁에서 우리 군의 사망자는 14만여 명이었고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4만여 명, 도합 한 18만여 명이 죽고 부상자는 더 많고 민간인도 많이 희생되었죠. 그런데 그 18만 명의 군인이 죽은 전쟁만 해도 물론 우리 군만이지만 우리 저 국토가 뭐 초토화가 되었다. 뭐 민족의 비극 뭐 그렇죠. 근데 100년 전에 프랑스가 프랑스만 140만 명이 죽었으니 이게 사실 뭐 나라가 없어질 정도의 위기를 겪은 거죠. 140만 명 군인만, 젊은 사람들만 140만 명. 인구 그래프가 희한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끝없는 수렁으로 전쟁을 끝내기는 끝내야 되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 생각을 왜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옛날에 항복이라고 내가 항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항복이 진 게 아니다라는 정신승리가 최고의 전략가라고 이렇게 평판 받는다는 그런 전략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니 그 전선 돌파 무의미한 거죠 사실. 전선 돌파를 위해서 영국이 마크 1이라는 전차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참호, 즉 전선 돌파를 하기 위해 그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육상 전함으로 개발한 그 유명한 마크 시리즈, 이 개발 암호가 탱크였다고 해요. 요즘 탱크라는 말을 모르는 분이 없으시겠죠? 예, 그 탱크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처음 개발한 전선 돌파용 육상 전함. 이것도 왜 전함이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런 신개념의 무기가 1차 세계대전 끝날 즈음에서 탱크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탱크가 이제 지상전의 왕자 이렇게 불리면서 보병을 보호하게 되면서 이후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아요. 좀 더 전쟁을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어떤 수사를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사자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보병을 보호하게 된 거죠. 이 기관총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전차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게 1차 세계대전에서 참호전에서 이제 136만 명이 죽은 프랑스는 미래의 전쟁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너 곧 올 것이다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베르사유 조약이 패전국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또 그 전쟁의 불씨를 남겨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그대로 됐죠. 지난 일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적의 참호와 철조망 방어진지를 돌파하기 위한 보병을 지원하기 위한, 보병을 살려주기 위한 이런 전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게 이건가? 카메라 보이실라나? 네, 요 전차가 프랑스에서 그 1차 세계대전의 전운을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아주 훌륭한 이제 포탑이 돌아가고 이런 전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 세계대전의 전운을 반영해서 좋은 선진적인 탱크를 개발을 했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엔진과 장갑, 더욱더 높은 관통력을 가진 포를 장착한 전차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440여 대, 1940년까지 440여 대를 생산을 해서 독일군이 이제 그 아르덴 숲을 건너 전격전으로 이제 그 유럽을 집어삼킬 때 프랑스 육군이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넘어오는 125 전차 독일의 주력 전차들을 맞싸워서 일방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세상에 전차전만 놓고 보면은 사실 독일의 1, 2호 전차들은 이 프랑스의 ES-35, 또 그 외에 르노 샤르 B1 같은 전차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저기도 이런 전차가 저 어딘가 여기 1호 전차가 여기 있는데요. 작죠? 하여튼 이런 전차로는 이 S-35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의 사실은 독일군이 이겼죠. 나치 독일이 프랑스 군을 이기게 됩니다. 마지노선 주력 방어선을 우회해서 배후를 치고 덩케르크에서 탈출하게 되고, 프랑스는 항복하여 BC 정부라고 하는 그 독일군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괴뢰 정부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왜 만들게 되느냐, 그것부터 얘기를 다시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아이고 그만. 하여튼 제가 걸즈문트 판자를 보다가 이걸 이제 옛날에 사놨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옛날에 샀다는 말을 다시 또 드리자면은, 친한 형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 형이 우리 집에 자러 왔는데 갑자기 그거를 봐야 된다면서 USB를 TV에 딱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를 보여주게 되고요. 제가 그거를 형은 술 먹고 자는데 저만 이제 열심히 밤새 보고 이제 이런 운명에 빠져들게 된 것인데, 하여튼간 그 걸즈문트 판즈라는 TV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등장하는 전차들을 하나 둘씩 사모으기 시작하면서
사모은다기보다도 이제 만들려고 이제 그때는 모은다는 개념이 없었고 사서 만들고 그러던 평범한 뭐랄까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걸즈훈트 판저가 굉장히 인기가 저 말고도 좋아하는 분이 많았나 봐요. 야, 오늘 어느 가게에 무슨 물건이 들어왔다, 마우스 전차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딱 사러 갔더니만 약 5년 전에 서울 모처 지하에 있던 매장에 제가 6시 몇 분인가 이제 이제 가서 사려고 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드래곤에서 나왔던 35분의 1 마우스 전차를 그 입고라고 하나? 입고가 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상자가 들어오자마자 좀비 마냥 서로 손을 뻗어서 그 마우스 전차를 집어가고, 물론 저도 샀습니다만 저보다 늦게 온 분은 못 샀어요. 야,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마우스란 전차가 독일의 파우로 전차인데 실전에서 수투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활약할 기회가 없어서 모델러들에게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드래곤에서도 마우스 전차는 그렇게 크게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만든, 그런 조립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지 인기가 없는 키트였는데, 걸즈훈트 판저 만화에 나와서 그 키트가 품절이 되고 서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아하, 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전차들은 미리 사놔야 구하기 어려워서 못 만드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구나 싶어갖고 다 5년 전에 이걸 다 미리 사놓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이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근거는 무엇이냐? 아이고야, 이런 데칼에서, 이 데칼이 보일라나? 뭐 이렇게 이게 걸즈훈트 판저 데칼, 이 모델 카스텐에서 나온 데칼인데, 그 당시에 TV 애니메이션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 수많은 듣도 보도 못한 마크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아하, 앞으로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나 보다 해서 여기 BC 자유학원,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키트를 미리 사놓게 된 거예요. 설이 길다. 5년 전에 그렇게 미리 사놓고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정확히 뭐 데칼이 어디다 붙고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극장판에서는 이제 한 4년 5년 전에 나왔던 극장판, TV 애니메이션에서 인기를 얻고 대망의 극장판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 BC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 프랑스 전차가 등장하는 등장 학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주인공과 시마다 아리스라고 하는 불세출의, 극중에서 불세출의 뭐 그냥 전 군신 뭐이라고 하는 지휘력과 통솔력과 뭐 전장 상황 판단 능력과 뭐 등등등, 하여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주인공 학교들이 산산 뿔뿔이 흩어지는, 해산되는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이야기로, 그 얘기도 물론 재밌었습니다. 가족의 우정,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참 주변 분들에게 애니메이션을 추천을 할 때 선정적이라든가, 저는 좋아하지만 폭력적이라든가, 저는 좋아하지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몰입할 만한 요소들, 그런 애니메이션을 이제 제가 추천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걸즈훈트 판저 극장판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요소가 전부 다 적절하게 제어가 되어 있으면서도 가족의 우정, 가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끝나거든요. 이런 만화가 드물죠. 탱크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서도 결국은 참 재밌는 만화입니다. 다음에 또 제가 걸즈훈트 판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즈훈트 판저를 보고 이 키트를 샀는데 극장판에 나오지 않았고, 또 한 3년 전에 2017년 12월 20일이었던가 크리스마스였던가 제가 또 그때는 제가 또 시간을 내서 극장판을 보고 오고 드디어 이 BC 프랑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또 근데 그때 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데칼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팀이 3개로 갈려서, 내부 물론 탱크가 소대가 있으니까 참네 이거야 원. 도대체 데칼에 이제 소대가 이제 지휘 3개 소대로 나뉘어 있는데, 그래갖고 또 이걸 또 사갖고, 데칼을 직접 만들어 붙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건 좀 매니아적인 이야기인데, 데칼이라고 하는 거 물전사 얇은 필름에 색을 입혀서 이거 물에 묻히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이 키트의 표면에 붙이는 건데, 이런 전사지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흰색을 뽑는 프린터가 없어요. 일반적인 프린터는 흰색을 뽑지를 못합니다. 흰색을. 그래서 이거를 뭐 투명지에다가 흰색을 칠하고 투명지에다 인쇄를 해서 흰색 비치게 해서 표현한다든가, 그렇다 보면은 예쁜 데칼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뭐 실제 보면 약간 우두두두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데칼을 사는 편인데, 악랄하게도 비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3년, 2년, 7개월 전인가 최종편 1편을 보고, 자, 만들자! 이것도 샀고, 다 해서 만들자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미뤄져서 못 만들고 있다가, 또 드디어 다시 또 이 최종편 2편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보니까 또 마음이 부글부글, 왜 저 주인공 학교가 좀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 부분은 지나갔어요. 일단 그래서 요 학교들을 이제 2편, 최종편 2편에서 요 학교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만들면 영영 묻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키트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키트를 지금 뭐 나왔다 하면은 보시면은 아이고 제가 키트를 별로 많이 갖고 있는 건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걸즈분드 판자에 나오는 키트들은 다 사둔단 말이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 사실 제가 그 아모 모델링이라고 하는 일본 책을 보고 따라서 만들려고 풀 스크래치 빌드라 하나요? 프라판 같은 거나 뭐 각종 재료를 사용해서 깎고 붙여서 만드는 그런 자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키트가 덜컥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이 뒷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올지는. 하여튼간 이 키트는 계속 쌓여만 가고, 이제 지금 안 만들면 못 만들겠다 싶어갖고, 그런 생각이 오늘 떡 본 김에 이제 이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요즘 어쨌든 대여섯 시간을 걸려서 조립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딸랄라 자,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걸 갖고, 자, 카메라를 다시 조절할게요. 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무슨 유튜브 일단,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좀 어두운가? 자, 이 보시면은 키트가 뭐랄까 오리처럼 생겼나요? 오리처럼 생겨서. 그런데 이 전차가 우선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3,800엔 라고 하는 게, 저도 왜 이게 비쌀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궤도가 짠, 이 궤도가 그 이렇게 연결식으로 하나하나 난매를 끼워서 만드는 연결식인데, 조립도 편하고 접착제 필요 없이 갖다 이렇게 맞물려서 끼우기만 하면은 딱 이렇게 적당히 자세를 잡을 만큼 움직이면서 디테일도 꽤 괜찮은 이런 궤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체급의 전차들이 3,000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혼자만 3,800엔. 이게 800엔의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800엔의 가치가 이런 그 부품들을 별도로 구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못해도 15,000원에서 좋은 제품들은 궤도만으로도 47,000~8,000원까지 하는, 그런, 작으면 작을수록 만들기 어렵거든요. 이게 작다고 해서 야, 이게까지 거 뭐 이렇게, 이게 뭐 무슨 몇만 원씩이나 한다니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으실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작으면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값이 비싸지고, 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더욱 비싸지고, 참, 그런 것 때문에 3,800엔이면 나름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3,800엔이라고 하는 일본 기준 가격 이렇게 조립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너 조립을 한 게 맞냐? 너 조립했다면서 왜 이런 걸 갖고 왔느냐? 또 이런 분도 계실라나? 사실
본드로 붙여버리면은 색칠을 이렇게 이런 구석구석진 곳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모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 만든 다음에 캔스프레이로 탁 덮어서 데칼 붙이고 먹선인가? 이렇게 해서 넣고 그걸로 끝이었는데, 요즘 핸드폰 카메라도 1억 화소가 되니 참 시대가. 그래서 확대해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뭐 확대 안 하면 되지 않겠냐 싶지만 요즘 또 이렇게 키트를 섬세하게 만들어야 잘 만들었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프라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전시회 갖고 나갔더니 세상에 아무도 안 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구나, 좀 잘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뭐 이렇게 조립을 잘하고 색칠도 깊이 있게 여러 겹 올려서 하면 된다는 말씀들을 듣고서 따라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고 하여튼 해서 제 나름대로 타협을 해서 그날 만들어서 다음날 칠해서, 뭐 비행기는 이틀 만에 못해요. 왜냐면은 데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매 단계 반드시 시간을 요구합니다만은, 탱크는 데칼이 적고 안 부셔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날 조립, 이튿날 색칠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주로 주말에. 자, 해서 짠, 디테일업을 하는 곳은 키트가 워낙 좋아서 디테일업을 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조금 손을 봐야 될 곳이 있었어요. 이런 그 헤드라이트 맞물리는 부분이 헐거워요. 너무 헐겁기 때문에 이게 접착제로 붙여놓으면 처음에는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루 지나서 색칠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에폭시 퍼티 같은 걸로 이렇게 메꿔서 꽂으면은 에폭시 퍼티가 그 자체로서 접착제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 구멍을 메꾸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요거 이게 보면은 이 박스 아트에 보면은 이게 이게 그 벨트로 연결되어 있나 봐요. 벨트를 설정대로 사물함을 묶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또 웃기는 걸즈훈트 판저가 이 컴퓨터 그래픽이라 하더라도 또 사람이 그린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또 걸즈훈트 판저에서는 밑에까지 연장을 안 하고 뭐 어떻게 이 밑에서 딱 끊겨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초 정도 고민을 하다가 실제와는 다르게 걸즈훈트 판저에 나온 것처럼 밑에 봉에 묶여 있지 않은 뭔가 어딘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어중간한 디테일업을 했습니다. 이런 게 디테일업인지 디테일 다운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와는 다른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장구리들 묶어주는 삽이라든가 이런 곡괭이 같은 것들도 프라판으로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붙여줬습니다. 이게 VF 모델 우리나라 회사 제조사죠. 뛰어난 품질의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붙일까 하다가, 그 애칭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예쁘게 접고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금속을 플라스틱에 붙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 프라모델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깨끗하게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플라페이퍼인가요? 얇은 플라페이퍼, 여기 접착제에 잘 붙거든요. 아무래도 폴리스티렌이니까 아주 쑥쑥 녹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살짝 붙여주면은 나름 색칠해놓고 보면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테일업을 했어요. 그 이외에 이런 부분에 그 빈틈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키트의 분할된 부분을 메꿔줬습니다. 또 이게 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이게 참 여기는 왜 했고 여기는 안 했느냐, 하다 보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대충 하다 말았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뒤집어 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친한 사람 말고는 이거 뒤집어 볼 사람이 없거나, 너무 친해서 탈인 사람들은 또 자꾸 부릉 밀어가지고 다 작살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때려주지도 못하고 하여튼 곤란합니다. 열심히 만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잘 보관을 하고, 또 남의 작품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만은, 사실 저도 좋은 잘 만든 작품을 보면은 막 저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그 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디테일업인가? 예, 디테일업을 좀 몇 군데 해주고요. 이런 부분도 움직이고 뿅뿅뿅뿅뿅 이렇게 움직이고, 또 타미야 키트의 좋은 점이 이렇게 인형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인형이 들어있는데 그 인형이 들어있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이 인형이라는 게 사람이 전차에 이제 인형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사람을 한 번쯤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탱크에 있으면은,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은 사람을 꼭 보기 때문에 사람을 또 이렇게 허투루 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눈도 그려주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칠하려다 보면은, 이 사람을 물론 그 옵션 회사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좋은 거 많죠. 이 인형이 사실 따로 살려고 하면은 한 2만원, 싸도 15,000원? 비싸게는 뭐 3만원, 4만원씩 합니다. 이 인형이.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 부담이 있는데, 타미야라는 제조사는 이 인형도 어지간해서는 인형도 다 넣어줘요. 어지간이 아니라 다 있죠. 인형을 꼭 넣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심심하지 않고, 사람이 타면은 일단 완성된 뭔가 이 스케일도 짐작할 수 있죠. 35분의 1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른다 하더라도, 실물을 이렇게 줄여놓은 정밀 축소 모형, 정밀 축소 모형은 아니더라도 실물을 줄여놓은 장난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정성을 들여서 칠해놓은 걸 보면은 이게 장난감이 아니구나, 굉장히 공을 들인, 적어도 대단한, 예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정성을 들인 거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저는 인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물론 얘를 올리지 않고, 저기 있는 저 걸존 드판조 인형들 제가 다 누가 보면 흉볼까 봐서 저 미친놈이 말을, 네, 그래서 이런 모형, 이런 거를 뭐 자꾸 그런 걸 다 하느냐, 다 큰 어른이 뭐 이만한 인형들을 갖고 노느냐.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프라모델 인구가 많은 자기 직업에다가 프로모델러라고 소개를 하면은 훗 하고 이렇게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뭐 어저께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 들은다고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카메라에 잡힐라나? 저기 아리랑 사사, 아리랑 ARL 사사, 저는 아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리랑 사사를 풀 스크래치로 만드신 분께서 그런 소회를 밝혀주셨어요. 나 프로모델러라고 했더니 비웃더라,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우상인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참 그래서 제가 키트 많이 사고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키트 많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모델러들은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너 돈 낭비다 이렇게 어쨌든 평가가 갈리긴 해도 근본적으로는 서로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할지 모르지만, 일반 분들은 글쎄요, 키트 많다고 했을 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게 보는 꼴을 못 본 것 같아요. 나 유튜브 하면서도 제가 이거 유튜브 아니다, 이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서서히 알아가는데, 글쎄 겉으로는 뭐 형 오빠 아니 오빠 아니라 뭐 대리님 주인님 뭐 하여튼 뭐 회사니까 뭐 잘 만드셨어요 이런 얘기 하지만서도 한번 만들어 달라 관심을 갖는 것처럼 표현은 높으신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 갖고 가서 수고했다, 좋은 데 가서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래서 그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온 보람이 있구나 했는데, 자리가 파고 보니까 그 작품을 놓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에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술 한 잔 먹었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작업장을 보여달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만들 작업장이 물론 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환경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작업장이. 저도 원래 깨끗한, 지금 정리를 좀 하면은 이 앵글을 다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정리를 하다가 이거 만드느라고 정리를 중간에 못하게 된 거예요 라고 핑계를 대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만들고 6시간 동안 만들고 유튜브 촬영 30분 그리고 편집 2시간.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인가? 요즘 결혼식도 정도 갔다가 어지간히 친한 사람 아니고는 이제 식사도 안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시간이 좀 생긴 편이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요즘 프라모델을 할 시간이 많아졌나요?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시기지만서도 프라모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은 취미입니다. 어쨌든 저는 취미로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길게 썰을 늘어봤습니다. 제품은 어디가 것이 좋냐면은 그날 다음날 만들 만한 키트는 그날 만들 키트는 이 타미야 제품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말 딱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은 한글로 된 설명서가 없다. 일본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영어나 뭐 스페인어 뭐 외국 말들을 잔뜩 써놨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팔리나? 우리나라 설명서도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 거냐면은 이 타미야 제품이 좋고요. 또 그날 다 완성할 만한 제조사로서는 어디 볼까요? 제가 좀 지저분해서 별로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타미야 제품이 좋습니다. 그날 다 만들 수도 있어요. 그날 다 만들고 다음날 색칠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다. 근데 그건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이틀에 걸쳐서 만들면 다 칠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 별 2개인 제품이 그렇고요. 이런 제품들은 뭐 브론코 적토마가 아니라 청마인데 이런 회사 제품들은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는지 대단합니다. 뭐 나머지 엘레르 맞다. 또 그날 만들 만한 제품이 이 아카데미 제품들. 아카데미 제품도 그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고 조립이 쉬운 메이커가 대부분 타미야 아카데미. 그리고 또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제품 맞다. 물론 고토부키 하나 이런 건프라 종류들 캐릭터 제품들은 그야말로 뭐 아시겠지만 그날 다 만들 수 있죠. 며칠이 걸려도 만들기 힘든 제품들이 뭐 이런 것들. 박스도 작은데 오래 걸려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 외에 뭐 드래곤 제품들, 뭐 라이필드 모델들 뭐 일단 그런 게 있네요. 일단 만든 것들 쭉 몇 가지 늘어났는데 아이고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가와사키 닌자 타미야 겁니다. 아카데미 거. 이거는 이것도 타미야 거네. 타미야 거. 이거 반다이가 아니고 반프레스토. 맞다. 요거 그 아카데미 판타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금방 만들 수 있고 이런 인형들은 이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사람 눈 하나 입술 하나 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렇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자 이게 또 이런 작품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이거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내일 칠하려고 했는데 이거 편집하고 나면은 칠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어. 이 부분 이런 그 투명감을 살릴 만한 부분들은 요 마스킹 조일 같은 것으로 가려준 다음에 색칠을 하면은 그 반짝반짝한 부분들을 광택들을 살릴 수가 있죠. 들락날락 해야 되는 3명이 타는 탱크인데 참 그런 점차입니다. 이런 얘기도 장갑의 두께니 뭐 이렇게 전술들도 전사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나? 그 뭐 있잖아요. 그 뭐 도움이 재밌으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저 이거 하기 싫은데, 우리 그 같이 진행하시는 분께서 그거 꼭 해야 된다고. 그거 없으면 방송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하여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급적 되도록 그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좋다고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므로 댓글들을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색칠을 해서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내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